이번 시간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능, 특히 이제 이번 시간 국어편인데, 국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는 것,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국은 수능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6월 모의고사든 3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미리 해야지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미해요. 이게 사실은 망상입니다. 뭐냐면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학생들 어렸을 때 싸움할 때 이렇게 주먹을 막 이렇게 치고 해봐야지 하는데 실제 싸움할 때 어때요? 어버버버 그러잖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절대로 내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절대로 안 되고, 이 본성 자체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실전 연습에서 그거 자체를 단련을 시키고 교정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훈련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잘하려면 실제로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어버버 거리는구나, 그걸 교정해 나가고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사교육 시장의 병폐인데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수능 혹은 평가원만에 특유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았을 때, 내 기본적인 생각은 판단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글인데 보통은 굉장히 특징이 뭐냐, 출제자들이 자신의 냄새를 제거한다. 가장 평범하다. 글 자체가 가장 평범해서 특별한 냄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신경을 많이 쓴 거지. 그래서 출제자들의 특별한 의도가 느껴지지는 않는 거야.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또 당연히 느꼈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물어본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엽적인 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은, 우리 국어가 자기 생각에는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다가 수능에 와서 특히 비문학 같은 게 어려우니까 수능만에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지. 보통 수능에서 국어가 저득점 나오는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글도 사실은 잘 못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대부분 그 사회탐구나 수학이나 영어도 우리 글로 돼 있잖아. 그 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점수도 저조하다. 결국 똑같은 문제는 그냥 본질적인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능 국어에서는 절대 완벽을 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국어같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 과목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전국 1등 하는 사람이잖아. 완벽하지가 않아. 그 전국 1등 하는 사람, 항상 만점을 받는 사람도 자기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 풀 때도 약간 애매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을 해.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오히려 노베스인 학생들이 자기 실력 자체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완벽할 거야. 난 왜 완벽하지 못하지? 그래, 그 완벽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심해지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자기가 모를 때, 틀릴 때마다 내가 지엽적인 암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엽 암기에 집중. 그 암기 해봤자 그거 여러분 못 풀어요. 대부분 사실은 피지컬이 딸리고 추론 능력이 딸리고 독해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 관리에 실패,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어쨌든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완벽을 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수능 국어는 굉장히 쉽게 끝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내 개인적인 이제 학원 강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의 소견이에요. 느낀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출 공부를 하더라도 기출의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이제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면 알거든. 내가 질문해서 학생들로부터 대답을 받아보면 아는데, 특히 이제 독서 있잖아. 비문학에서 기본적인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내 느낌으로는 2등급 상위권 이상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3등급 이하인 경우 계속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 그 이하다일 경우에는 기출 독서잖아. 다 어렵긴 하지만, 물론 어려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기본적인 걸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이 기출 공부를 해봤자 역시 효과가 없지.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자기가 이해가 됐고 기출 공부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는다면 심각한 건데,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은 이해 자체가 안 된 거야. 기출도 제대로 반복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 거지. 공부가 안 됐다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공부가 되기만 하면은 이 사람 점수가 오른다는 얘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다른 과목에서도 똑같이 유추가 가능하다. 내가 느끼는 게,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어려운 학문에 있어서, 어려운 과목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배웠던 그런 논리 구조에 관계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럼 뭐냐면, 국어에서 안 된다는 거는 수학이나 과학, 탐구 같은 것도 여전히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냐, 어떤 거 하나만 문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까지 점수가 오를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뭔지를 탐구를 하는 과정이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독서, 또 수학이든 과학이든, 독서, 수학, 과학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 킬러 부분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 부분을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하거든. 대부분 어떤 한 장면이나 문장에서 상당 시간 머무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휙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만 되면 2등급 상위권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국어는 불안하고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불안하면 모의고사 연습도 안 하게 되고, 자기가 자꾸 하던 것만 반복을 해서 결국 망합니다. 실제는 수능에서도 망하게 되겠지. 근데 사실 불안은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 자기가 진짜로 겸손한 사람, 말도 안 되게 겸손한 사람은 불안할 수가 없어. 자기가 불안하다는 이유는 뭐지? 실제로는 자기 실력이 요만큼인 걸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허접해. 국어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많이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내 실력이 요건데 사실은 난 요거보다 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커플을 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점수가 노출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되게 편한 게 내가 진짜로 점수가 이만큼이면 난 점수 그냥 20점만 받았어야 되는데 20점만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다가 50점, 70점 나면 어때?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불안을 안 느껴. 근데 이런 사람이 소수야. 어떤 그 시험이나 경쟁에 뛰어들 때 이렇게 겸손한 멘탈, 우연히 겸손한 멘탈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막 컴플렉스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형성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쉽게 그 시험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얽힌 게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게 더 심해져. 그래서 불안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에서 손을 놓게 돼. 그게 문제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문제에서 공부 순서는 비중은 수학이 제일 높은데 원래 공부 순서는 국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왜 그러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국어를 원래 굉장히 잘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과목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과목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금방 차. 이게 가장 좋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국어가 약하고 다른 공부를 먼저 많이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약간 암기식으로 우격 다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한계가 있어. 굉장히 힘들기만 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국어, 독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모든 개념들을 내가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른 과목을 쉽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